뭐 자세한 얘기들은 저희 또 질문 문답 주고받으면서 하도록 할게요. 먼저 최연아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영화에서 진정성 실전편을 연출한 최하나라고 합니다. 네, 감독님하고 같이 작업한 덕윤역 오경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윤서를 연기한 조윤서입니다. 네, 조윤서 씨가 출연한 에피소드를 연출한 박동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다시 소개해드리면 이 마리아 바른말이 제 그 전체 기획과 프로듀서 그리고 초반에 아주 짧게 나오는 꽁트를 가이드 꽁트를 연출한 윤성호라고 하고요. 저희가 지금 8시 43분인데 아마 저희가 한 9시 30분 정도까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은근히 저희가 옴니버스고 사람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한 마디씩 하면은 금방 시간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영화제에서 이제 진행을 맡는 일도 가끔 있는데 그러면은 관객분들한테 바로 마이크를 안 건네고 저희끼리 한참 얘기를 나누거든요. 약간 좀 뭐랄까요, 돋구는 느낌으로. 근데 오늘은 그럴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질문 있으시거나 아니면 어떤 감상 빨리 말씀하시면은 얼른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하죠? 마이크가 가나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먼저 저 질문 하나씩만 좀 드리도록 하고 저희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보통은 이제 다른 자리에서는 제가 프로듀서다 보니까 이런저런 저희의 뭐 스펙이나 핸디캡 같은 거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한번 감독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박동훈 감독님, 저희 일종의 옴니버스 영화라고 하는데 저희는 챌린지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챌린지 이유요? 챌린지가 된 근거들 핸디캡. 알겠습니다. 지금 영화 제안을 받았을 때 이 영화에 어떤 제한이 있었습니다. 핸디캡이 있었는데 그 제한은 2명만이 대사를 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한 장소 영화적으로 얘기한다면 한 장면 한 씬에서만 이 모든 이야기가 벌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6시간 안에 촬영을 종료해야 되는 핸디캡이 있었고요. 그런 챌린지가 있었고 그리고 이런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화를 옴니버스 챌린지, 단편 챌린지라고 10분 챌린지라고도 하는 겁니다. 네. 박수를 안 치셔도 계속 안 치셔도 괜찮습니다. 살짝 부연을 하면 거기에다가 또 감독이 개인적으로 이제 함께할 수 있는 스텝의 인원수는 5인으로 제안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마 저희가 몇 가지 또 제안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냥 저희가 일을 하면서 생긴 또 그런 핸디캡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처음 만나자마자 아이템을 정하기까지 딱 일주일만 시간을 드렸거든요. 서로 아이템 겹칠까봐 어떤 인권 이슈 같은 걸 다룰 때 너무 같은 것들이 반복되면 좀 조금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그럼 최하나 언니한테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런 핸디캡들도 많고 또 이 중에서 뭐 박동훈 감독님이라든지 또 뭐 송현주 감독, 한인민 감독님 등들은 저랑 사실은 구면이고 작업을 한 인연이 있었거든요. 감독님은 사실은 제가 제안하면 전화하기 전까지는 일면식도 서로 없었잖아요. 제가 에비규환이라는 영화의 팬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전화 통화 때 얼른 걸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그래서 처음 제안 받고서는 만나서 일주일 만에 시나리오 써야 되고 막 한 달 안에 영화 찍어야 되고 했을 때 어떠셨는지. 근데 저도 윤상호 감독님 영화를 좋아하니까 하지 마요. 그래서 그 연락이 일단 반가웠는데 근데 6시간 안에 10분짜리 영화를 다 찍어야 된다는 거는 되게 당혹스러운 제안이었거든요. 그런데 감독님이 거기에 부연으로 돈이 없으면 영화를 찍지 마라가 아니고 이렇게 찍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기도 하다고 하셔가지고 거기에 저희가 조금 혹해서 이거를 하기로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쵸 감독님들 처음 뵀을 때 다 처음이라 어떤 영화를 하시는지 저는 모르고 했었는데 되게 신기하게 좀 결이 다 잘 맞았어요. 그러니까 MBTI를 신봉하는 거 아닌데 다 MBTI 3개 이상이 다 되게 비슷했어요. 다 IN 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즐겁게 잘 작업했어요. 정확히는 여자 감독님들끼리만 서로 MBTI로 확인했는데 다 인프제이라고 뭐 들었어요. 제가 그쪽을 잘 몰라가지고 관객분들 저희들끼리만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 슬슬 이제 왜 우리한테 마이크를 안 넘겨주나 하면서 더 이제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배우분들한테 질문 하나씩 하겠습니다. 자, 오경화 배우님, 제가 알기로 에비규환의 오디션에 가셨다가
저 알고 있어요 다. 왜냐면 다 검색하니까. 말 안 했는데. 그래서 그 우리 최하나 감독님의 전작에 참여할 뻔했다가 이제 하지 않으셨는데 못 하셨는데 이번에 더 작은 영화에 또 후다닥 6시간을 찍어야 되는 에피에는 또 출연을 부탁하고 이랬을 때 좀 당황스럽구나. 좋을 때는 안 부르고 왜 이럴 때 부르지? 이러진 않으셨는지. 예. 아 전혀 그렇지 않았고 그렇지 않았어요. 일단은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런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이슈를 담아야 되는 거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하는 거라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거는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 거는 아주 좋은 영화적 소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6시간 안에 끝난다니까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에밀리키와 오디션 봤는데 저는 그거 뭐 안 돼도 괜찮았어요. 왜냐면 감독님을 친구로 사귈 수 있어. 아무튼 뭐 막 많이 놀러도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이 괜찮았어요. 가까워서 북한산 등반을 같이 했어요. 세 번째 만남에 두 번째 만남에 그러니까 예비교환을 찍고 나서 경화 배우님 하이에나를 찍고 나서 만나가지고 되게 할 얘기가 서로 많았고 근데 북한산 100군데 꼭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만남에 7시간 동안 산을 같이 타서 죽을 뻔했어요. 거기 약간 암벽 등반 같은 코스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데려가가지고 내가 하저로 좀 나. 내가 그래. 가봐야 된다고. 내 때는 꼭 봐야 된다고 죽기 전에. 그래가지고 일단 가 죽을 뻔했잖아. 갔는데 태극기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상인데 7시간 걸리는 그런 데인지 몰랐어요. 태극기가 있어요 방상에? 배구인데 아, 태극기가 예. 있어서 거기가 포토존이어가지고 예. 거기는 꼭 가야 되거든요. 북한산 간 그 의미, 태극기, 국뽕 같은. 방송 소중한 정보 감사하고요. 자 이제 그 대화를 빨리 건네서 우리 또 조윤소 배우님은 네. 또 마침 우리 박동 감독의 전작인 장편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에서 그 굉장히 좀 엘리트 고등학교에 이제 엘리트 학생으로 나와요. 고교생으로. 근데 그랬던 감독이 연락하더니 이번엔 임신한 그걸 개봉한 해에 바로 연락하더니 출산을 임박한 여성 역할을 해달라고 했을 때 하고 좀 갸웃하거나 뭐 이런 건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전혀 없었고요. 그냥 감독님 같이 작품을 한 감독님이 한 번 더 불러준다는 건 내가 앞에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감독님과 너무 감사했고 임신부 역할은 저 오히려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 해본 적 없는 거였고 또 이제 교복을 그만 입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딱 마침 교복을 벗게 해주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예, 좀 약간 보통 이렇게 이런 독립영화 상영하고서 지부하면 좀 의미와 층위 이런 텍스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원래 좀 연애가 중요 같은 얘기를 위주로 하는 편이어가지고 이제 관객분들한테 좀 마이크를 넘길게요. 그 전에 하나 저희가 고지를 해드리면은 좀 사은품을 제가 제멋대로 두 권입니다. 그 어떤 좀 이렇게 좀 희귀한 단행본 책을 두 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장 곤란한 질문을 하신 관객분 한 분, 또 가장 유쾌한 질문을 하시는 관객분 한 분 책을 드릴 건데 그 선정을 가장 곤란한 질문을 하시는 관객분을 우리 조윤수 배우님이 골라주시고 오경화 배우님 가장 유쾌한 질문을 하신 관객분을 한번 아니면 바꿀까요 서로? 예, 곤란한 유쾌. 오케이 그러면 가장 곤란한 질문을 하신 관객분을 끝에 선정을 해주시고 우리 조윤수 배우님은 가장 유쾌한 질문을 하신 관객분을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예, 바로 앞에. 예. 안녕하세요. 우선 너무 잘 봤고요. 전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제목 위에 마리아 바렌지랑 그리고 두 번째는 6시간 안에 촬영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고양이를 어떻게 컨트롤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고양이를 컨트롤하신 분이 오늘 마침 안 오셔가지고 강아지를 컨트롤하신 분이 한번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강아지 컨트롤은 강아지가 사실 그 하리보에 나오는 그 고양이 이름이 국수고 김소영 감독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 반려묘거든요. 그 친구만큼 분량이 많지 않긴 하지만 그 시기에 그 강아지가 저희 집 강아지 두목이인데요.
걔가 원래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은 긴장을 하고 하는데 그 시기에 중성화 수술 후처리로 병원에 되게 자주 갔었어요. 그래서 택시만 타면은 병원에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떨다가 도착했는데 촬영장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걔가 그때 협조를 되게 잘해줬었어요. 그리고 그 국수는 제가 듣기로 그 얘기해도 되죠? 네. 그 국수가 그때 촬영팀들이 몇 명 있으니까 고양이가 불안해서 계속 숨고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6시간의 제한이 있긴 했지만 고양이 컷을 제대로 못 찍어가지고 그때는 결국 밤에 다른 감독님 촬영이 있어서 다른 촬영으로 이동한 다음에 촬영 감독님만 따로 고양이 컷을 따로 찍으셨다고 들었고 그래서 그 김우겸 배우인 척하고 다리를 그러니까 옷을 같은 걸 입어서 촬영 감독님이 그러니까 발에 와서 쓱 비비고 이런 거를 찍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한을 벗어나면 좀 반칙이라고 우리가 하긴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고양이의 어떤 요건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데 강행하는 것도 잘못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6시간 그걸 하려고 했던 이유도 스텝한테 민폐를 인력한테 너무 강행군이나 민폐를 안 끼치려고 그랬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 촬영 감독님만 나중에 개인적으로 가셨고 또 다른 스텝 없이 고양이 그 국수만 그 상대를 해줬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다고 저희 멋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백을 하게 되네요. 예. 박동훈 감독님 6시간 그 핸디캡이 좀 많이 애로사항이 있으셨을까요? 전 전혀 없었어요. 신나게 정신없이 재미있게 즐겁게 찍었습니다. 예. 과정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여기 또 저희 윤서 씨하고 상대 역인 정승길 배우가 워낙 책임감을 갖고 연기를 해주셔서 저와 스텝만 잘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예, 또 다른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 진정성 실천 편에서 팀장님의 페미니스트 친구가 예지 씨로 보이는데 그 자기인 예지 씨로 보이는데 혹시 팀장님은 예지 씨한테 어떤 잘못을 해서 그렇게 사과를 하고 있던 상황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어떤 잘못이라고 특정을 제가 하고 시작하진 않았는데 그 팀장님한테 예지라는 페미니스트인 애인이 있다고 생각했고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은 회사에서는 남성 혐오라는 불만을 잠재워야 하고 회사 밖에서는 페미니스트인 여자친구의 불만을 잠재워야 하는 그런 이중의 스트레스가 있었으면 해서 이 사람이 뭔가 그 소위 빠른 말이라고 하는 어떤 뭔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말실수를 여자친구에게 해서 아니면은 이 허버버버 사태 때문에 그 직원 하나가 잘린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자친구가 되게 분노를 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수습하고 밖에서는 여자친구를 수습하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 그 한정된 그 촬영하는 시간도 6시간이지만은 그 러닝 타임도 10분 안팎이기 때문에 그 안을 좀 그냥 대화만으로 하면은 조금 지루할 수 있으니까 그 안에 레이어 오브 레이어 약간 층위를 만드느라고 그때 궁리를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 또 질문 받기 전에 배우님들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죠? 누가 곤란하고 누가 이렇게 한다? 예. 질문 또 맨 앞에 계신. 네, 저도 곤란하게 하려고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 배우님들께는 이제 같은 조건에서 이제 핸디캡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감독님과 작품을 하면 어떤 감독님과 작품을 하고 싶은지랑 감독님들도 만약에 배우를 바꿔서 작업을 하시게 된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배우분 이번에 조윤서 배우님부터 해서 이렇게 쫙 네. 돌아갈까요? 저는 옆에 계셔서가 아니라 근데 진짜로 옆에 계셔서가 아니라 최하나 감독님이랑 하고 싶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VIP 시사회 끝나고 제가 작업 같이 해보고 싶다고 번호를 땄어요. 네, 그래 감독님께 번호 좀 여쭤봐도 되냐고 하고 좋은 작품 있으면 연락 주세요라고 실제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 최하나 감독님이랑 하고 싶습니다. 불러주십시오. 박수까지. 오케이. 자, 오경화 배우님, 그 박동원 감독님 빼고. 네. 김소영 감독님, 하리보 감독님. 근데 제가 우겸 배우님처럼 남자였으면 김소영 감독님하고 저렇게 애인 역할 해보고 싶다.
뭔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뭔가 그 케미가 좋을 것 같아서 뭔가 개인적으로 김우겸 배우 말고. 내가 김우겸 배우는 친해가지고 우겸이랑 친해서 근데 우겸이 말고 내가 우겸이 자리에 쓰고 싶다. 네. 그러면 김소영, 오경화를 출연시켜서 제가 연출하면 괜찮아요? 네. 예. 사실 그 소영 감독님하고 김우겸 감독님이 한 3작품인가 같이 했는데 제가 그걸 다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뺏고 싶어요. 우겸이 자리를. 김소영 감독님은 여기 지금 안 계시지만 우리의 낮가밤이라는 단편으로 굉장히 많이 상영도 하고 이제 인기를 많이 얻으셨는데 정말 좋은 작품이거든요. 저도 사실 그 단편을 보고서는 감독님을 섭외를 한 케이스인데 그거를 뺏으려면은 결국 김소영 감독님이 각본 쓰고 연출하고 연기하는데 상대역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예.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좀 다 질문 또 도전해보고 싶은 질문 챌린지 저기 예.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요. 제가 궁금한 건 되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는 그런 것들을 다룬 영화잖아요. 만약에 이 영화가 굉장히 유명해져서 실제로 영화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인스타그램 테러를 당하시거나 막 본적이랑 그런 걸 조사해서 올리시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야, 이게 유쾌한 질문일까 곤란한 질문일까? 자, 그럼 이제 박동훈 감독님부터 본적 조사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건지. 예. 제가 뭐 방어를 해야 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런 걸 갖고 이슈를 왜 무슨 목적을 갖고 내 본적을 신상을 털어서 왜 그러느냐라고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전혀 뭐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집에서 그러니까 어디나 그걸 SNS다가 그런 말 쓰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내 본적을 왜 털지 하고 가만히 있으시고 상황 뭐 대응할 필요도 없다고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어서 이 영화가 중요한 거니까 대응이 필요하다면 또 적절한 대응을 해야겠죠. 예, 근데 뭐 별 그렇게 감흥이 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굉장히 이 비슷한 질문이나 그 의문을 또 고민을 최하나 감독님은 또 이거 각본 쓰시는 단계에서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같이 상의한 적도 있고 한번 답해 주시면은. 저도 지금은 사실 이 이슈가 조금 됐지만 그때는 쓸 때는 주위에서 많이 말리기도 했었고 의상어를 실제 하지 않는 걸로 바꿔서 하라고 그래서 의상어를 막 지어내기도 했어요. 막 쭈압쭈압 이런 걸로 하라고 또 했었고 했는데 근데 그래도 이 얘기까지도 못하고 지나가면은 이걸로 제가 공격을 당할까봐 고민하고 있는 이 허버버버를 못 말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해서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영화제를 다니면서는 GV를 할 때가 되면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다가 딱 올라가기 직전에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들어올지 모르고 근데 내가 그거를 공격당하는 상황이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완벽에 가까운 대답을 해도 어떤 단어 하나를 잘못 사용해서 그게 박제가 되고 요즘은 동영상으로도 많이 찍고 계시니까 그게 어떤 맥락으로 쓰일지를 모른다는 그 두려움과 그러니까 지레짐작으로 스트레스를 미리 받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개봉할 때는 그냥 좀 마음이 편한데 왜 그런지 생각해보니까 그렇게까지 우리 영화에 별 관심이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공격은 근데 관심이 있어야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질문의 전제가 딱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하게 질문하셨어요. 이거 엄청 히트해서 유명해지면 그러니까 뭐라고? 난 히트하고 싶거든요. 일단 좀 섭섭해요. 왜 별점 새로 아무도 안 하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작년 딱 이맘때 하시던 것보다 훨씬 지금 더 어쨌든 대담해졌어요. 좋네요. 예. 그건 아마 이제 저희가 영화제를 돌면서 또 시사회 또 여기 계신 관객분들의 그 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좀 힘이 좀 생긴 것 같긴 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또 질문 부탁드립니다. 여기. 예. 또 이렇게 딱 3초의 텀도 없이 계속 질문 나오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되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총괄하시는 윤 감독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 일단 순서를 어떻게 배치하실지 저는 사실 새로운 마음이 마지막에 나와서 유쾌한 얘기를 하다가 가장 마지막에 어두운 얘기를 해서 원래 이렇게 안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신 게 좀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순서도 그렇고 주제 배분을 그러면 따로 이제 먼저 생각을 하고 하신 건지 아니면 각자 감독님한테 다 맡겨놓고 이제 그냥 나중에 이제 배치를 하신 건지 약간 전체적인 구조 짜신 거를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다른 감독님들도 이거 설명할 수 있는 에피긴 한데 그 과정이긴 한데 제가 빨리 좀 요약을 해드리면은 이거 굉장히 빨리 끝났어요. 저희가 제일 오래 걸린 거가 제목 정할 때 그 작년 그 대선 날 저희가 제목을 정하는 비대면 화상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다 투표를 하고 설마 이렇게 될 줄은 모르고 투표를 하고선 되게 우리가 막 유쾌하게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뭐 회화식 민주주의 입문, 뭐 의문의 일패, 뭐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후보가 있었는데 그때 끝에까지 갔던 게 최하나 선생님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 설득 열차. 아 너무 좋아요. 저 설득 열차에 거의 넘어갈 뻔했었는데. 그런데 저도 거의 넘어갈 뻔했는데 지금 포스터에 설득 열차로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은 그래서 마리아 바른말이즈라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줄이면은 말바말 이렇게 할 수 있어가지고 됐고요. 질문도 안 하셨는데 제가 그냥 얼른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되게 오래 걸렸는데 순서 정하기가 진짜 힘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생각해 보시면은 여성 노동자가 나오는 이슈가 있고요. 그죠? 맨 마지막 새로운 마음이 그리고 허버버, 그러니까 남성 혐오라고 하지만 사실 남혐이라고 볼 수 없는 어휘를 가진 사실 언어의 오염이죠. 언어의 오염이고 폭력이죠.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차별에 관한 이슈가 있었고 동물권에 대한 게 있었고 그리고 그 지구를 우리가 소외시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있었잖아요. 그렇게 좀 이슈들이 좀 다르긴 한데 살짝씩 해시태그를 붙여보면은 여성이 있고 그죠? 그리고 노동이 있고 동물이 또 나오는 게 국수가 나오는 에피소드가 있고 우리 두모이가 나오는 에피소드가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해시태그가 겹치는 거는 딱 붙이지 말자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조합을 해보면은 진짜 이렇게 붙일 수밖에 없는 게 있어가지고 너무 자연스럽게 됐고 사실은 또 새로운 맨 마지막 에피소드가 우울하다고 했지만 사실 굉장히 다 우울한 에피소드들이에요. 굉장히 우울한 소재들인데 톤의 매너를 경쾌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맨 마지막으로 하는 거에 참 묘하게 다들 이견이 없이 그러면서 쫙 이렇게 페이드아웃 되는 거에 이견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크레딧에서 조금씩 다시 또 이제 마침 같은 행진곡 같은 즐거운 음악이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게 얼마나 웃기는 카니발 같은 일이냐 하면서 그런 식으로는 그거는 거의 한 5분 10분 만에 화다닥 정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예. 네, 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바로 예. 그 다음에 드릴게요. 예, 그 핸디캡 때문에 촬영하시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드러낼 수 있는 핸디캡이 한 가지 있다면은 어떤 것이며 그러면은 이제 만드시는 작품이 어떻게 더 잘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드러내고 싶은 봤던 핸디캡 뭐 당연히 촬영 시간이 한 2시간, 뭐 3시간 좀 더 있었으면 하루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고요. 이외의 핸디캡들은 저희 영화의 이 프로젝트의 어떤 개성이라고 제가 받아들여가지고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 컨셉이라고 제가 받아들이고 있고요. 지금도 왜냐하면 이런 옴니버스 영화나 그 스타일들이 따로 놀게 되면은 뭐랄까 관객들이 좀 관객들에게 전달되는 피로도가 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나름 형식적인 이런 교집합이 관객 친화적인 어떤 형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서 촬영 시간 이외에는 반드시 이거는 뭐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유지되었어야 될 어떤 제안이라고 보고요. 촬영 시간 때문에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뭐 연기 급하게 한 거 뭐 연기자분들도 당연히 아쉽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촬영 전날에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는데 그 아버지 승길이 막 얘기하다가 휴대폰에서 당근 알람이 와가지고 거기서 잠깐만 계세요 보고 다시 이제 얘기하는 게 아이디어가 하나가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제가 급하게 촬영하느라고 이거 됐으면 음악도 스탑되고 모든 게 다 스탑되고 근데 다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걸 잊어버린 게 제가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메모를 생활화합시다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최하나 감독님. 저도 비슷한데 다른 뭐 미술을 더 어떻게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보다 그냥 그 오경화 배우랑 팀장 역할의 신사랑 배우 둘 다 코미디를 진짜 잘하는 배우들이고 그래서 약간 애드립처럼 뭐가 많이 나왔는데 시간이 많았으면은 좀 더 풍성하게 뭘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테이크를 많이 못 가고 그래서 미리 합을 맞춰놓은 리딩할 때 맞춰놓은 것대로만 갔던 게 조금 아쉬워요. 근데 되게 테이크가 다양한 게 많았어요. 뭔가 거의 울부짖는 것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다양하게 못 갔던 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예. 저 앞에 또 어두운 셔츠 그 앞에. 예. 네, 안녕하세요. 이 자리하고 관련 없을 수 있는데 궁금한 건데 감독님들께 여쭤보고 싶은데 영화를 왜 하시는지. 아니 뭐 예. 아니 궁금해요. 답해 주시죠. 저는 영화 안 하고 있어가지고. 전 드라마 하고 있어요. 보통 이번엔 최하나 감독님부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이번 기회에 또 말씀드리는데 앞에 있는 프롤로그는 사실은 5년 전에 찍어놓은 꽁트거든요. 그래서 원래 여기다 안 넣으려다가 민주노총에서 우리도 웹드라마,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후원한 브랜디드 콘텐츠는 되게 많잖아요, 웹드라마들. 그러니까 민주노총도 우리도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돈이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앞에 거는 2시간 찍은 거예요. 거기 예산에 맞춰가지고. 왜냐면은 돈 없으면은 이거 못 만들면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방향성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위한 콘텐츠도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대신 그러면은 날씬하고 돈 덜 들여서 만드는 식으로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우리 전체 영화의 좀 가이드라인 같은 게 됐어요. 저게 또 마침 한신 2명의 인물, 한 명은 그림자로 비치는데 참여할 수 없고 뭐 이래서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저는 한 거라서 저거는 웹 모바일 꽁트인데 앞에 프롤로그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 안 하고 있어서 최하나 감독님. 네, 아마 곤란한 질문에 당첨이 되셔서 상품을 받지 않으실까 싶은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 생각을 해봤는데 어쩌다가 하고 있어서 하고 있는. 근데 되게 생각나는 게 오경화 배우랑도 미팅에서 그 얘기를 했었고 신사랑 배우랑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나는 나중에 이거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그냥 바로 그거 할 것 같아. 이 얘기를 두 배우 다 하고 저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여기에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으면은 나는 그냥 떠나도 되고 거기에 창피해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 달리 하고 싶은 게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직업에 대해서 뭐 너무 낭만적으로 나 뭐 영화 너무 사랑해 막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촌스럽고 그래서 안 하는데 생각보다 그냥 이 일을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막 철학적인 이유는 딱히 아직 못 찾았어요. 우리 박동환 님이 넘어가기 전에 배우분들도 한번 왜 영화 배우 하세요? 뭐 그렇게 한번 답을 해볼까요 한번? 네. 저는 최근에 생각한 건데 감독님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때 그게 저의 답이었고 지금은 저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제가 제 연기 보고 울고 제가 제 연기 보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해서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나 뭐 이렇게 시사에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울어요. 만약에 우리가 영화 우리 스토리가 좀 슬픈 거였으면 울었을 건데 나는 웃어요. 우리 거 보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이거 진정 실전편이거든요. 실천이 아니고 전이에요. 근데 우리 진정 실전편 보고 맨날 웃어요. 네, 전 그런. 멋진 답이었습니다. 조윤서 배우님. 이 질문 진짜 이 질문 활동하다 보면 진짜 많이 받잖아요. 근데 항상 너무 어려운데 저도 아직 이유를 딱히 이거야 라고 저는 아직 찾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왜 내가 이렇게 계속 할까 생각해 보면 요즘 이제 적성이 안 맞나? 그만둘까? 하면은 하나 캐스팅 되고
아 진짜 그러니까 왜냐면 누가 뽑아줘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늘 하고 싶은데 이제 현실에 부딪힐 때 이제 적성이랑 안 맞나 보다 그만해야겠다 하면 하나 캐스팅되고 또 하나 하고 나서 되나 보다 했다가 또 안 되나 하면 또 하나 캐스팅되고요. 이렇게 좀 감질만 나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실제로 뭔가 제 목표치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그래도 조금 한 계단 오르는 게 느껴져서 좀 희열이 있어요 나름의.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배우님 다 너무 솔직하고 멋진 대답이어가지고 박동 감독님 대표님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이렇게 고유한 답이 나올 수 있을까? 제가 10년 전만 해도 조금 잘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무난한 답변이었는데 이제 나이도 먹고 제가 그래서 또 저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요구하고요. 그냥 제가 영화를 왜 하냐는 이유보다 제가 영화를 어렸을 때부터 보고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세상을 보는 어떤 제 시각의 지평이랄까요? 이런 거를 좀 넓혀준다? 풍부하게 해준다? 그건 꼭 무슨 굉장히 영화제에서 수상하는 영화뿐만이 아니라 스필버그 감독, 스필버그의 공룡을 봐도 그런 시각이 넓어지고 제가 풍부해진다는 걸 느껴집니다. 그래서 또 이런 영향을 좀 행사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다른 사람들한테, 타인들한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답변을 위한 답변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다 되게 좋은 답이었습니다. 네, 저희 또 질문 때 이제 시간이 어느새 많이 흘러가고 있어가지고 제 생각에 2질문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놓치지 않고 하실게요. 그러니까요. 어떡하나. 네. 근데 이래놓고 한 4질문 받아요. 근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 다음 질문 해주실 분. 처음으로 저희가 멈췄네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보통 준비를 해오는데 저도 지금 약간 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지금 말려가지고 생각이 안 나네요. 여기 앞에 또 계십니다. 아까 하셨지만 또 한 번 더. 아까 그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을 못 들은 것 같아서 그 마리아 바른 말이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목. 네. 죄송합니다. 최하나 감독님이 답을 해주시죠. 그 제목을 감독님이 지으셨으니까 감독님이 제가 지었나요? 이거? 마리아 바른 말이지 감독님. 같이 얘기하면서 어떻게 나오지 않았었나요? 우리가 그날 투표 때 민주주의적으로 투표를 하나씩 했는데 그때 마리아 바른 말이지는 후보에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 투표가 다 각자 자기 거를 뽑아가지고 한 표씩이 나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산되고 감독님이 그냥 부전승처럼 사전에 얘기해가지고 마리아 바른 말이지를 정확히 말하면 투표에 참가한 분들 중에 감독 6명 말고 서독제 이걸 제안해 주신 게 서울독립영화제거든요.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님, 홍보팀장님, 프로그램 팀장님, 사무국원들도 있으셨잖아요. 그분들이 지지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히든 플레이어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감독님 인터뷰 하셨던 걸 들어보면은 마리아 바른 말이지 어쩌고 이렇게 하는 게 그 바른 말 말고 다른 말을 할 때 꼭 그 말을 붙이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러면서 뭔가 머쓱하고 좀 비겁한 말을 할 때 꼭 그 말을 붙이니까 이 모든 에피소드에 나온 사람들이 다 조금씩 좀 졸렬하고 비겁하기 때문에 그 말을 떠올리셨던 거죠. 저희 영화 이제 개봉 앞두고 이제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마리아 바른 말이지로 그러면은 마리아 바른 말이지하고 영화라는 이제 키워드를 하나 더 안 붙이면은 주로 나오는 말들이 좀 못된 말들 나와요. 약간 못나고 못된 말들. 여기 나왔던 것처럼 마리아 바른 말이지. 심지어 저희 최근에 인터뷰한 KBS의 뉴스랑 굉장히 차근하고 소상하게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 댓글에 그런데 확실히 전라도는 마리아 바른 말이 이런 게 댓글이 기어이 붙어요. 괜찮아요. 못나고 못된 사람들은 어디나 항상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 일일비할 필요 없으니까. 근데 진짜로 이게 우리나라에서 약간 진짜 못나고 못된 말 누구를 미끄러뜨리고 소외하고 배제시키는 말을 할 때
처음에 슬쩍 눈치 보면서 나오는 첫 마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목표는 저희 영화가 뭐 되게 잘 되기는 힘들 거예요. 솔직히 마리아 바른 말이지. 극장에 요새 뭐 어떻게 해? 뭐 지금 상업 영화 커다란 것도 많이 안 보는데, 근데 다만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관객들하고 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아니 텍스트로도 이렇게 대화를 나눌 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거 보고 또 관객분들이 이렇게 말을 좀 옮겨가지고 나중에 그 어떤 분들이 마리아 바른 말이지 하고 못된 말을 하려다가 아이고 그 영화에 내가 타겟이 돼버렸네. 그 영화한테 내가 말려버렸네. 이렇게 돼서 조금만 움찔만 해도 저희한테 속이 성과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또 다른 질문이라서 갑자기 여기 가운데 앉아 계신 분. 안녕하세요.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희도 연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주셨다시피 저희는 뽑혀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뽑아주시는 감독님들이 이 캐스팅에 비하인드가 있으셨는지도 궁금하고 다른 영화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배우를 선정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번엔 박동 감독님부터 한번. 예. 조연서 배우하고 너무나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전 영화에서 저한테 되게 선물 같은 배우였고 그 역할을 찾는데 굉장히 매우 힘들었거든요. 난항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거의 막판에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연기가. 그래서 제가 되게 친애하는 배우고, 그래서 제가 임산부 요구를 했을 때 약간 주춤했거든요. 제 기억에 전화로 약간 한 0.1.5초 주춤한 기억이 있는데 내가 이거 갑질하는 건가? 바로 전 영화 같이 약간 그런 생각도 약간 언젠가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하게 되네요. 진짜 처음으로. 그리고 정승길 배우야 뭐 저야 제가 친구고 너무나 좋아하는 배우고요. 이거 어디 그 감독이 연기자들을 캐스팅하려 할 때 머릿속에 그리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에 가까운 배우들을 캐스팅하려고 하죠. 찾고. 뭐 성실한 뭐 이런 거는 너무 뻔한 얘기고요. 근데 상에 가까운 어떤 배우를 계속 찾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디션에 안 되더라도 저는 근데 연출자들도 다 선택받아야 되는 입장이어가지고 똑같아요. 상처받고 막 머리 받고 싶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되시더라도 너무 크게 낙심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감독님이랑 비슷하고 그냥 그 상이 있고 어쩌다 그거랑 맞냐 아니냐인 경우인 것 같아요. 근데 오경아 배우는 되게 조금 특이하게 제가 그 전에 했던 작품의 오디션에서 이 사람만 뭔가 그 상이 뚫고 나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때 되게 다들 어떤 그 상에 맞춰서 내가 이런 상을 생각하고 있겠거니 하고 어떤 연기를 하는데 오경아 배우면 혼자 너무 희한했어요. 그냥 그 분위기랑 뭔가를 뚫고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보통은 그냥 안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 오디션에서.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했던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너무 궁금했고 되게 고유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언젠가 다른 걸 꼭 같이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찍은 이 진정성 실전편에서도 어쩌다 보니까 또 이 캐릭터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상이 맞았는데 그걸 또 뭔가 또 뚫었어. 그래서 캐릭터와 어떤 점이 특히 비슷했던가요? 이해가 안 되면 못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진실된 분이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런 게 약간 안 되고 내가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게 그게 어떤 사람은 피곤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너무 즐거웠어요. 그게 어쩌다 맞춰서 알겠다고 납득을 하고 할 때 그런 게 재밌었어요. 되게 좋은 질문이었네요. 또 아까 질문 다른 분, 저기 가까운 저쪽 녹색의 하얀 마스크 쓰신 분, 그 마이크 가는 동안에 그 남자 연기자 이제 지망생들한테 팁을 드리면은 자유 연기 부탁받았을 때 조커 안 하시면 좋습니다. 그거는 그냥 안 되는 질문이에요. 제발 자유 연기 부탁받았을 때 왜 조커를 준비해 오는지. 자,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박경원 감독님 작품 보고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조윤서 배우님이 연기하신 캐릭터가 되게 보여지는 거에 집중하는 캐릭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아버지랑만 만나는데 막동산 플레이팅도 기깔나게 했고 하니까. 근데 또 마지막에 모순을 보이기도 하고 또 말하는 거 보면은 본인이 직접 겪어본 차별은 딱히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람이 화를 냈던 게 진심이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캐릭터가 분노했던 그 근원이나 뭐 그 분노를 배운 건지 아니면 자기가 느꼈던 건지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아, 예. 예. 어이구. 아, 예, 예. 그 윤서라는 캐릭터는 그 이제 배를 소인종이 들고 누군가 들어오잖아요. 임대주택 관련된 어떤 전단지를 가지고 그 이전에는 완전히 아버지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 갖고 있는 또는 갖고 있었던 스트레스를 나한테 똑같이 전이하려고 하지 마에 대한 분노였을 겁니다. 나는 그리고 당신보단 나은 인생을 살고 있어. 나에게 지금 현재는 어떤 약간의 우월감도 갖고 있었을 것이고, 난 지금 앞으로 난 승리해서 잘 살 수 있는 좋은 사람이야. 거기다가 더 좋은 사람이야까지 되게 부도덕하지 않고 나름 또 정의로운 그런 캐릭터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분노의 근원은 나한테 입히려고 하지 마 억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세계가 이제 뒤집어 엎어지는 거죠. 그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연기자로서 답변을 좀 해주셔도 네, 어떨까요? 저도 이제 감독님께서 얘기하신 거에 이제 조금 덧대자면, 그걸 평생 저 얘기를 들으면서 살아온 거예요. 계속 이제 그러니까 딸의 입장에선 이제 시대는 달라졌고 더 이상 그 출생지로 왈가왈부하지 않는 시대인데 누가 아직도 그런 일로 그래? 그리고 그건 이제 차별이야. 우리가 만들어내는 차별이야라고 생각한다고 이제 아빠한테 그걸 설명을 하고, 아빠는 안 돼, 뭐 광주에서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그 심지어 내 아이의 호적이 광주 출생이라는 게 찍힐까봐 서울에서 출산만 하고 오라는 아빠의 말에 그냥 질린 거죠. 그동안 이제 살아오면서. 네, 그래서 그 질림과 또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한테 강요하는 그 아빠의 태도에 굉장히 화가 있는 것 같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캐릭터도 달라진 시대에 또 다른 어떤 차별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었다. 누구나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될 수 있다. 차별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을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되었을까요? 또 오늘이 마침 또 5.18 굉장히 뜻깊고 좀 아픈 날인데 그냥 저도 살짝 하나 제가 느꼈던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저희가 고맙게도 너무 많은 영화제에 초대받았는데 저는 같이 따라가지 못했던 광주 독립영화제가 있었거든요. 그게 개막작처럼 틀었어요. 되게 멋진 기회였죠. 광주에서 또 이 호남 이슈를 다룬 에피소드가 있는 유니버스를 틀었으니까. 그러고서 저는 이제 프로듀서니까 자꾸 찾아보거든요. 이제 어떤 반응을 얻었나. 제일 먼저 나온 게 그 광주 독립영화제까지 온 광주의 남성 관객이 너무 좋았는데 허버버버는 뭐냐.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라고 퉁치기에는 좀 죄송합니다. 너무 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른 모순 하나를 해결했는데 또 다른 식으로 자기 층위에서는 다른 약자를 배제하거나 마음대로 혐오하고 언어를 오염시키는 수가 있다는 거에 너무 저희가 그냥 바로 그 사례를 봐가지고, 이거 어차피 내가 어떻게 하려다가 또 이게 저 새끼라고 하면 안 되지. 제가 그러니까 저 사람 프로듀서잖아. 저희 참여 감독이 뭐라고 한다고 할까봐 그냥 꾹 참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 여기 제 핸드폰 들고 계신 분. 그 시간 제한 6시간이라고 했었잖아요. 어쨌든 그런 제한이 되게 도전이었을 것 같았는데 또 혹시 다른 도전을 해보고 싶으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요? 영화 안에서요?
아니어도 되나요? 혹시 뭐 스쿠버 다이빙 이런 거? 영화적으로 하고 싶은 도전? 영화적으로 하고 싶은 도전이라고 생각하면 예. 배우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남자들만 나오는 영화 찍어보고 싶어요. 진짜 이건 누구도 안 해본 거 아닌가 한국 영화에서? 춤으로 해서 이건 나온 적이 없는 영화 같은데 이게 보통은 다 여성 교사 위주로 만들고 있는데 놀랍습니다. 네. 자 우리 오경화 배우님. 그런 영화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장르 알캉이라고 해야 되나? 없었던 장르. 그렇게 말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하면 또 문제 된다고. 내가 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기득권이 이것도 기득권이에요. 자 중년 남성의 기득권을 행사했습니다. 자 오경화 배우님. 저는 제가 연출하고 싶어가지고 좀 다양한 그 정책서 갖고 있는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모든 스태프진들, 모든 배우들 다 그렇게 해서 레인보우 영화 찍고 싶어요. 놀릴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기대됩니다. 진짜 오경화 배우님 연출을 직접 하시고 싶으시다는 거죠? 예, 제가 글 쓰고 극본, 연출, 오경화 이렇게 해가지고 엔딩 연기도 한번 직접 그러면 동시에 같이 하실 수도 있을까요?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진짜 좀 기대가 되는데요. 거기에 당연히 김소영 감독님이 배우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최은아 감독님도 나올 수 있죠? 그렇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조윤서 배우님. 도전. 지금 거의 매 작품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도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도전 지금 생각나는 건 제가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해보고 싶어요. 전문직 뭔가 약간 메디컬 드라마나 영화. 그래요? 근데 그게 대사가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예, 메디컬 영화나 드라마 또 변호사들이나 이런 대사가 엄청나다고 들어가지고 근데 그 부분에 조금 제가 대사에 조금 약점이 있어서 하면 좀 대사 잘 외우지 않을까 한번 도전해보면 그래서 그런 좀 사자 들어가는 뭐 변호사, 의사 같은 직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스트리밍 시대에 꼭 영화여야 되나요? 저는 음식 예능 나가보고 싶습니다. 진짜 미식가세요. 왜 나를 안 불러주는지 진짜 아직 소문이 덜 났나? 음식 예능이 어떤 포지션으로 먹는 거 아니면 요리하는 거? 평가 먹는 거 간단한 요리 있죠. 네? TMI일 수 있지만 제가 아는 중에 가장 최고의 미식가고 어디에 어떤 식당이 좋은지도 알지만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탁 느껴요. 그러면서 여기 심상치 않소 이러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좋더라고요, 진짜.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네, 좋은 영화 너무 즐겁게 봤고요. 다른 분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조금 영화와는 다른 얘기일 수 있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 앞에 화면에 지금 띄어진 이 참석자분들 사진 중에서 조윤서 배우님, 박동훈 감독님, 최하나 감독님 세 분만 사진 배경이 똑같으신 걸 달라가지고 오늘 찍은 건 아닌 것 같은데 특히 하필 감독님들은 옷도 오늘이랑 비슷하셔가지고 혹시 의도가 있는지 비하인드가 궁금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답을 해주시죠. 진짜 집에서 이런 거 처음 들어보는데. 너는 전단지와 왜 같은 옷 입느냐? 친구 할 때. 너 왜 단벌 신사냐? 그게 제가 옷이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계절에 입을 수 있는 그 겉옷이 이거밖에 없고 저는 약간 이게 약간
제가 원하는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거를 저희 그 언론 배급 시사 때 배경을 뒤에 해놓고 빨리 다들 모두가 좋은 프로필 사진을 가지고 있진 않으니까 그때 후딱 찍거든요. 그때 저랑 박정훈 감독님도 거기서 찍고 박정훈 감독님도 저도 계속 입고 오세요. 감독님도 말씀을. 아 이거 같은 옷 아닙니다 저거. 이게 취향이 무서운 거죠 이렇게. 박동원 감독님 비슷한 옷이 많으십니다. 예. 아 그것도 이거 나온 김에 저 QR 코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이제 못다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말에 관한 영화이기도 하니까 어떤 이제 북클럽에서 처음으로 약간 영화에 관한, 그러니까 요새 북클럽으로 해서 뭐 논의를 하고 얘기 나누는 그런 모임들이 좀 있잖아요 온라인에. 근데 오프라인은 아니고 온라인에서 이런 걸 마련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QR 코드 한번 찍어 가시면은 혹시 나중에 참고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감독님들하고 더 이렇게 더 심화된 토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소설가분하고 해서 마련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또 다음 질문. 이제 진짜 한 2개 정도면 이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아까 열심히 드신 분이 있으셨는데 앞에서 어떤 질문들로 미션이 클리어됐나 봐요. 여기. 예. 영화 만드는 동안에 일단 형식은 옴니버스이지만은 영화 만드는 동안에 혹시 장르로 표현한다면은 어떤 장르로 생각하고 계신지, 뭐 제작 기간이라던가 아니면 촬영할 때 그 모든 걸 통틀어서 만약에 우리 영화에 내가 생각하는 장르는 이거다 하고 답을 코미디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답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코미디라고 그러면은 설마 그거를 궁금해서 물어보시지 않으셨을 테니까. 박동원 감독님. 코미디라는 단어를 피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천연덕스럽게 킬킬거리게 하다가 마지막에 완전히 그 세계를 무너뜨려서 제 주제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이게 장르가 이거 맞나요? 이게 장르가 그거를 삼음절로 하면 코미디. 그러니까요. 예. 다크 블랙 코미디라고 하시죠. 그냥. 예. 네. 2번 어두운 코미디. 예. 말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걸 부르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대화씬인데요. 그 장르로 뭐라고 한다면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제가 그냥 저 생각난 게 있는데, 장르는 아니고 저 핸디캡은 아닌데 또 하나 각본을 받아보고 연출하기 전에 제가 또 감독님한테 개인적으로 다 연락해가지고 하나 더 미션들을 드린 게 있었어요. 트위스트가 있으면 좋겠다. 중간에 그걸 반전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뭐 비틀었다고 표현해도 되는데, 처음에 나왔던 논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물에서의 반전이든 서사에서의 반전이든 우리가 알았던 상황에서의 반전이 해가지고 감독님들 보면 다 조금씩 뭐 하나씩 변주가 있어요. 가령 결혼, 종교 이슈가 문제, 결혼하려는 사람들의 종교 갈등이 문제일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환경 위기에 관한 얘기였다더라. 이런 식으로 주제의 반전이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트위스트가 있어가지고 굳이 또 하면 트위스트 코미디 이렇게 한번. 자승자박? 뭐 이런 사자성어 걸맞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뭔가 자기 무덤을 파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 말에 자기가 약간 좀 침을 뱉는 것 같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은 그 느낌인데, 제가 한문이 약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단어 약해가지고. 자승자박 좋네요. 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일 것 같은데요. 예, 여기 가운데. 예. 손에 손잡고에서 직원의 헤어스타일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되게 궁금했어요. 예, 지금 손에 손잡고라는 에피소드에 이제 송현주 감독님이 지금 못 오셔가지고 제가 그럼 간단히 답을 드리면은, 직원이라기보다 그 어떤 이 공간에 그 카페의 사장 같은 느낌이죠. 이제 그걸 운영하는 점주 같은 느낌인데, 저도 그분이 그 김금원이라는 모델이시고 연기를 별로 많이 안 해보신 분이거든요. 송현주 감독님이 굉장히 딱 봤을 때부터 임팩트가 있는 분 바랬어요. 약간 신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은유 같은 거였거든요. 이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실 거야 하고서는
움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모든 의도는 모르는데 그 머리가 지구를 상징하는 거 아닐까. 그러면 의문이 아니라 현문 의답으로 한번 끝내겠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랑 박동원 감독님이 경북 칠곡군 외관읍에 있는 남자중학교에 이 영화를 상영하러 갔었거든요. 거기에서 그 직원의 존재가 뭐인 것 같냐는 그러니까 활동지를 쓰게 돼 있었어요. 답을. 거기 어떤 친구가 부처님인 것 같다고. 왜냐면은 머리가 흑발을 했고 중간에 여자 주인공이 나 부처님 믿어도 하나님 못 믿을 것 같아라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써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어쨌든 초월적인 존재 이걸 다 보고 있으면서 또 이렇게 서로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로맨스는 성사가 됐지만은 지구는 또 늙어가는구나, 자원이 또 소멸되는구나, 이런 거를 은유한다고는 확실히 이제 감독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진짜로 한번 지금 배우님들 곤란한 질문, 유쾌한 질문 좀 대략 좀 좁혀졌나요 지금?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전해 보시고 진짜 내가 이 중에 하나는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 없습니다. 네, 없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아까 계속해서 사실은 많은 손들이 있었는데 아마 하는 와중에 저희가 사실은 슬쩍 다른 서브의 답변들도 했기 때문에 많이 의문이 해결되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씩 좀 끝인사로 또 뭐 저희 영화에 대한 것도 괜찮고 다른 계획 같은 것도 괜찮고요. 하시고 싶은 말 아무거나 한 번씩 하면서 돌아와 볼까요?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개봉 이틀째고 저희와 함께 한 시간이 좀 만족스러우셨다면 좀 칭찬을 좀 많이 유포해 주시기 정말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면 될까요? 네. 이렇게 관객분들하고 얼굴 맞대고 인사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그리고 저희 영화가 코미디니까 재미있으셨겠죠? 그래서 주변에 소문 많이 내주시고, 그리고 또 결국에 저는 영화 찍으면서 또 영화 보면서 좀 많이 반성한 부분도 있고 좀 새롭게 느낀 부분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건강한 긴장감이 생기는 영화인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게 조금이나마 생겼다면 너무 감사한 것 같고, 또 너무너무 늦은 시간까지 여기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앉아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이 영화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가장 GV랑 적합한 영화라고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많은 GV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뭐 이렇게 가끔씩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배우고 가거든요. 맨날 광주에서도 배웠고 뭐 전주에서 배웠고 오늘 서울에서도 배웠는데 뭔가 이런 자리가 저한테는 굉장히 좋아서 같이 좋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냥 옆에 있는 지인분들, 친구분들하고 같이 이 영화에 대해서 아니면 이 영화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냥 이 영화의 어떤 자기장이 흐르는 느낌, 그냥 뭔가 이 영화의 영향력이 그렇게 끼쳐지는 느낌이라서 그냥 저는 죄송하지만 이걸로 돈 벌어야 되시는 뭐 투자자분들 계시다면 그건 죄송해요. 없어요. 네. 저희는 그렇게 안 벌어도 됩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뭔가 그렇게 이야기를 서울독립영화제가 좀 남기면 좋긴 해요. 근데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나누는 자리가 많이 생기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면 좋을 것 같다? 그게 제 마음입니다. 저도 오경화 배우님이랑 비슷한데 저희가 이거를 서울독립영화제 쇼트 챌린지 이런 식으로 불렀잖아요. 이게 미션이 있었고 해내야 되는 미션이 있었으니까. 근데 오늘 뭔가 윤성아 감독님이 상품이 뭔지 모르시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그래서 되게 이 GV가 되게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챌린지에 되게 동참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되게 사실 GV에서 나올 만한 질문들이 다 되게 뻔한데 오늘은 너무 특별하고 재밌는 질문을 많이 받아서 이런 게 또 극장에서 틀고 같이 영화를 보는 즐거움이 이런 데 있는가 보다 하는 느낌을 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영화를
입소문을 많이 내서 다른 관객분들을 극장으로 끌어들이는 챌린지에도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들이 먼저 미리 맨날 까먹어가지고 말씀드린 게 서울동립영화제가 이걸 제안했을 때 제가 굉장히 계속 사양을 하고 안 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이런 예산으로 못 만든다. 그래서 좀 약간 기분이 나쁠 정도로 제가 좀 모진 말들을 몇 번 했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돈으로 사활동 거기에 응해 주셔가지고 미션을 이루어주신 감독님, 배우님들도 감사하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래도 혹시 이 돈으로 모두가 손해보지 않으면서 패키지 않도 할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그래서 결국 그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서울동립영화제에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바람이 있다면은 저는 사실 극장에 관객 오기는 솔직히 쉽지 않아요. 와주신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고 저기를 관객 스코어로 나중에 평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본 다음에 관객 몇 명 안 되니까 그거 말하면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이 저희는 진짜 10년 뒤에 정말 많이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이거가 촉발돼가지고 안 본 사람도 이거에 관련해서 이런 이슈들에서 많이 대화를 나눴다 하면 저희 성공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저희 성공의 지표는 시즌2가 나오냐일 것 같아요. 왜냐면 못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의 주제 중에 하나, 여러 핸디캡이 있지만 사실은 테마에도 제한사항이 있었거든요. 굉장한 갑이나 권력자가 아니라 우리끼리, 을들이 병을 밀어내는 이야기인데 그러자면 장애인 이슈가 있고요. 이주민이 있고 LGBT 이슈가 아까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즌2를 해가지고 일단 오경화 감독님이 LGBT 이슈를 에피소드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안을 승낙하시는 걸로 이게 시즌2가 나오면은 근데 시즌2가 나올 수 있으면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저는 만약 괜찮은 감독님들이 모인다면은 어떻게든 제가 뭘 털어서라도 그럼 그 다음 드라마가 잘 되긴 해야 돼요.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평일 밤에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얘기도 끝까지 재밌게 나눠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끝으로 상품 이제 자 제일 유쾌한 질문부터 한번 골라볼까요? 그러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유쾌한 질문이 곤란한 질문보다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프로필 사진 얘기해 주시면 가장 좀 유쾌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가지고 당첨 되셨습니다. 근데 그게 죄송한 이렇게 어렵게 당첨됐는데 저에 관한 책이에요. 근데 어디서 살 수가 없는 이렇게 크게 웃으시니까 저도 되게 쑥스럽다. 그렇게 나쁜 책은 아닙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경화 배우님 가장 곤란한 질문. 저는 그 곤란한 질문 생각했을 때 저는 진지한 곤란을 생각해서 저는 여기 우리 윤서 씨가 하신 역할에 대한 그 분노에 대해서 질문하셨던 6번째 줄의 오른쪽으로 5번째 저는 진지한 곤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축하드리면서 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